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무국에서 자,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이제 태극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태극이 또 오행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음은 그 성질이 뭐 차갑고 무겁고 느리고 어두웠고, 그 다음에 양은 따뜻하고 뭐 가볍고 빠르고 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은 분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음은 수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은 다 안으로 모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은 다 이렇게 밖으로 분산해. 이게 활동성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양의 기초적인 성질이라고 이해를 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기운이 그렇다는 거지. 좀 전에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여잔데 남자 같은 성질도 있다. 물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주팔자가 어떤 음양 오행의 기본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의 성질이 많은 사람은 여자인데도 남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남자인데 음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의 성질이 많이 음 쪽으로 치우쳐 있는 남자의 사주는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어떤 형상에 대한 게 아니라 기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기운으로만 처음에는 지금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이 서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음이 양으로 순환할 때는 음의 성질, 즉 무겁고 느리고 수렴하는 성질이 그게 다다른 것이므로 서쪽이 금을 담당한다. 말 자체가 항상 어려워, 이 명리학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양이 음운으로 순환할 때, 아예 요거는 이제 방이라고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북쪽이겠죠. 이걸 동으로 보고, 이걸 서쪽으로 보고, 이거를 남쪽으로 보고.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서로 순환한다고 했는데, 음한 것이 양으로 순환할 때, 돌아갈 때, 요때는 성질이 무겁고 느리고 수렴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 때는. 그리고 반대로 양이 음으로 순환할 때, 요때는 성질이 가볍고 빠르고 분산하는 성질이 그게 다다른다. 그래서 뭐 동쪽을 얘기할 때 목의 기운, 그 다음에 서쪽을 얘기할 때는 뭐 금의 기운, 북을 수의 기운, 남을 화의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글로써 표현을 하자니까 되게 어렵고 힘든 말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연계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목화 토금수를 얘기를 할 때, 자, 첫 번째 이제 목의 기운을 얘기를 해요. 이건 나무 목자를 쓰죠. 자, 목은 양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랬어요. 양의 시작.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방해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북쪽이고 동쪽이고 남쪽이고,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는 중앙이지. 자, 목의 기운이야. 요거는 양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에요. 태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양의 기운 시작이다. 계절적으로 담당한 것은 봄의 기운이야. 봄의 기운. 1년을 시작하는 이 나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시작이고, 이건 양의 시작이죠.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은 어때? 춥고 움츠린 겨울. 여기 겨울을 지나서 온 거예요. 여기로 지금.
그래서 만물이 생동감 있게 활동을 시작하고 그 활기를 찾아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의 성질을 닮아 후퇴를 싫어하고 하늘로 자라고자 하는 성미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색깔로는 이건 청색을 나타내. 청색. 이 청이 아니지. 청색. 그래서 방위로는 동방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처음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목이라는 거를 나무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나무 목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무 목이라고 알고, 뜻으로는 봄이고 이 목의 기운은 봄이야.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거야. 양의 시작. 양이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동. 그리고 청색의 기운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목의 기운은 항상 활동적이고 활기를 찾아가는 시점이고, 그죠?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나무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일 뿐이지 목이 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무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의 기운이에요. 화. 자, 이건 불화자를 썼죠. 불화자를 썼는데 화도 불로 이해를 하지 마라. 자, 그래서 동쪽이 양의 기운이 태동을 했어요. 그럼 화로 가죠. 이제 화. 그럼 화의 기운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양의 기운이에요. 이거는 이게 양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 요거는 양의 시작이죠. 양의 시작. 근데 영일은 양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두워지네? 저거 빼놨나 보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저거 좀 한번 켜보세요. 이거 스위치. 계절적으로는 여름을 담당을 하고, 어때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여? 끄는 게 낫다. 끄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이거 화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 양이 극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양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정점. 양의 정점. 극에 다다르고,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을 대변하는 말들이 뭐 있냐면 활발하고 화려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급하다.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은 그런 성질을 띠고 있고, 색깔로는 이거는 어떤 적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색. 붉을 적자죠. 적색. 적색을 나타내고, 방위로는 남쪽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 3번 이제 흑토. 흑이죠. 흑토. 토의 기운인데, 토는 계절이 없어. 토라는 거는. 그래서 토는 특별한 계절을 담당하지 않고 오행 중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 토의 기운은 중앙에. 칠판들 보세요. 중앙에 위치를 하고 계절이 바뀌는 중간중간에 간절기의 역할을 해요. 간절. 계절의 중간에 사이에 껴있다. 간절기의 역할을 하고, 토는
음양 가운데에서도 이 중앙에 항상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는 태풍의 중심, 핵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는 변화무쌍한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중심은 되게 고요하지, LA. 그래서 분쟁이 나더라도 이 중앙,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토는 어디에도 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항상 중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채로는 무슨 색을 띠냐? 색으로는 황색. 황색. 황색이죠. 여기 황색. 누루 황자인데 이 황색을 띈다. 색채로는. 그리고 방위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항상 토의 기운은. 다음은 이제 금의 기운이에요. 금인데 이건 쇠를 나타내는 금이죠. 쇠금이고 금은 음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기운이에요. 자, 여기서 양이 쭉 올라가서 여기서 점점 쇠퇴해서 금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음이 시작되는 거야. 이 태극이 이렇게 있었죠. 양이 시작을 해서 소멸을 하고 여기에서는 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기운은 음의 시작이야. 음의 시작. 음의 시작이고 계절적으로는 가을, 서쪽을 담당을 한다. 그래,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과실이 맺혀지는 거야.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의 성과를 수확하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삶으로 보자면 청년기에 부딪히고 갈고 닦은 것을 결실을 맺는 시기야. 그래서 여긴 중년의 시기야. 중년의 시기. 중년이 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갑고 날카로운 금의 성질을 닮아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절도와 절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색채로는 여기는 백색이야. 백색. 흰색을 나타내고 방위로는 서방이다. 금의 기운. 자, 그 다음에는 수의 기운이에요. 이건 물의 기운인데 물수. 수는 지극한 음의 단계. 지극하다. 그 음이 극에 달아 있는 거예요.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고 가을에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수확을 하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아마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음 계절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수가 되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시 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의 성질을 닮아 성격이 모나지가 않고 지혜로운 성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침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색깔로는 흑색이다. 흑색, 검정색이고, 방위로는 북방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일단 오행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행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